안녕하세요. 직장인 돈을 벌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되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랑 이제 이번 주 초까지 해가지고 휴가를 좀 다녀왔어요. 좀 마음이 좀 쉬려고 이제 휴가를 다녀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는 게 좀 오랜만이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그 부업이나 투자를 저희 채널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투자로 하면서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도 그 뭐 추천은 아니었지만 이런 종목들이 좀 좋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가 좀 창창하다라고 한 게 이제 코인이나 주식에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지금 이제 제가 소개했던 시점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볼 건데, 그냥 뭐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놀라운 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린 주식 종목과 그다음에 코인이 전부 다 엄청난 상승을 한 걸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제가 바라보는 이제 주식이나 이제 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거 눈높이를 막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진입하시는 분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영상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시작을 해보면, 일단 주식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언택트가 이제 저희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시작이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밝다. 걔네들이 그 네이버라는 곳과 카카오가 하는 그 산업이 그 안에서 돈을 돌게 이제 묶어가지고 돈을 쓰게 만들고 돈을 돌게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좀 그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밝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20만 원대 후반인가에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 40만 원대를 넘어서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렇게 이제 큰 상승을 했던 걸 알 수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20만 원대 굉장히 좋다. 네이버는 돈을 쓰게 만들고 돈을 썼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을 거고,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네이버 웹툰 이런 것들이 IP 저작권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미래가 창창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만약에 지금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매달 네이버랑 카카오는 사 모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투자 추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뷰는 우리 국내에서 네이버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고요. 사실상 네이버가 만약에 미국 기업이었다고 하면은 이 밸류를 잊지 않죠. 절대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의 기업은 굉장히 미래가 밝다라고 앞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잘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플랫폼 안에서 돈이 돌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그걸 또 잘 이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또 잘 뽑아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굴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두 기업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사실 말미에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좋은 제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식도. 그다음에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또 코인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불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 비트코인은 올해 굉장히 웅장한 한 해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천만 원일 때 안내를 드렸었죠. 이게 얼마까지 갈 거다라고 그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미 그 가격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7,200만 원까지 왔었고, 제가 그때 2천만 원 이제 돌파했을 때 앞으로 쭉쭉 갈 거다. 저는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올해 연말에 1억을 찍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이상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유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와 다르게 굉장히 성숙한 투자 문화들이 한국 제외, 한국은 정말 아닙니다. 지금도 너무 좀 형편없는 투자 문화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걸 이제 에셋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아시겠지만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기관뿐만이 아니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기관 넘어서 정부가 간섭을 할 거라고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고,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나 이런 좀 못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채굴장을 직접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블록체인이 뭔지 잘 모르시더라도, 그러니까 뭐 달러를 외국에 이제 그러니까 송금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레가시 금융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를 그냥 달러를 다른 나라에 보내보시면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런 제재 없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기술 혁신에서부터 사람들이 믿는 그런 것들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밝은 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제가 그 다음을 안내드렸던 게 이제 라이트코인, 이제 디지털 금, 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10만 원대 말씀드렸지만 지금 20만 원대 이제 초중반이죠. 사실 더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투자에 대한 권유가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 이제 너무 많은 코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유동성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특정한 코인에 몰리지 않고 잘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NFT라 그래서 그쪽에 돈이 엄청나게 쏠려 있거든요. 이게 넌 펑지블 토큰이라 그래가지고 한 2년 전부터 나왔던 개념인데, 요즘에 뭐 이제 돈이 몰리다 보니까 막 NFT가 뭐다, 메타버스다 뭐다, 이거 다 설명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이미 그 메타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그 NC 리니지 있잖아요. 그게 메타버스 세계고, 거기에 있는 뭐 집행검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블록체인에 태우면은, 그러니까 넌 펑지블 토큰이라는 게 대체 불가 토큰이거든요. 그게 이제 게임 아이콘의 그런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증명해주는 그런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품, 뭐 부동산 이런 쪽으로 더 확대가 되는 거고, 그냥 쉽게 해서 메타버스는 게임 세계고, 그다음에 거기서 움직이는 아이템들이 그냥 그 NFT의 접목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은 그냥 그게 맞아요. 그게 전부고, 그렇게 시작한 개념인데 돈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라리블이나 이런 곳에서 실제로 미술 작품이 올라오고, NFT 잠깐 빠지긴 했는데, 그러면 NFT가 대부분 다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저는 이더리움은 은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은 굉장히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석유예요. 석유, 오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또 제가 루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저는 루나 400원대 홀더기도 했었고, 지금도 루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를 굉장히 믿고 있고, 디파이 쪽으로는 압도적으로 저는 이쪽이 이 루나나 이런 생태계가 성장을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루나가 400원대 있고, 제가 1000원일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22,000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이런 그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제 클레이튼? 클레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클레이튼이 시가총액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사나 이런 데 보면 50조다 막 이러는데, 사실 이 암호화폐들은, 토큰들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시총을 계산할 때 주식이랑 좀 다른 게, 주식 같은 경우는 한 50%가 유통 물량이면 전체 100을 해가지고 곱해서 시총을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재단이나 이런 뭐 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 유통 물량을 가지고 시총을 많이 계산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게 50조다 이렇게 기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레가시 그 주식에서 그러는 거고, 보통은 이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유통 물량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리플 같은 경우도 유통 물량으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한국인들이 리플을 좋아하는데, 리플 그거 말고 재단이 가지고 있는 물량 알시면 정말 놀라 자빠지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리플을 이제 노드를 돌려보려고 좀 알아봤던, 재단하고 직접 컨택을 하면서, 재단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거는 뭐 다 홀더분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뭐 저는 리플이 만약에 떡상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박수 쳐주면서 올라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먹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억울할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잘 가면 저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는 거고요. 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클레이튼 얘기하면서 그 네이버에서도 코인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좀 압도적인데, 그러니까 네이버 코인도 제가 설명을 드린 때가 20%에서 30%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라인 링크 코인인데, 이거는 비트프론트에서만 살 수 있고 BTC로 가가지고 BTC 마켓에서 이제 바꿔서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BTC 마켓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글로 보내서 그다음에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그 라인링크 코인이 제가 20에서 30% 사이에서 소개를 했던 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얼마 전에 봤을 때 120불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죠. 클레이가 가면서 이제 같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신저에 토큰이 붙는 거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갑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이제 막 지갑을 뭐 블록체인 지갑 막 이렇게 많이 있고, 그냥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이제 하드웨어 월렛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메신저에서 이제 토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그런 그 유저 경험이 생기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엄청 편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 토큰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런 의미로 이제 그 텔레그램에서도 나온 토큰이 있죠. 뭐냐면 톤이라는 토큰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톤은 생각보다 뭔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그런 포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뭐 많이 오르긴 했죠. 다 지금 사실 뭐 업비트에 아무거나 사도 그냥 다 오르는 시기니까 오르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뷰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들께 주식 관련돼서는 IP 비즈니스라는 곳들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IP 비즈니스가 나중에는 NFT가 분명히 연관이 될 거거든요. 엮여가지고 이제 주식에서도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런 테마들이 붙어서 이제 유동성이 분명히 형성할 건데, 그러니까 IP 비즈니스가 뭐냐면은 저작권 비즈니스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쪼개서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 뭐 그게 사실 네이버고 카카오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놀라운 건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피코마라고, 그러니까 웹툰 플랫폼이 있는데, 그 웹툰이 그 일본에서 1등이에요. 엄청난 거죠. 사실 엄청난 건데, 일본에서는 시장 자체가 이제 웹툰 시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자책, 그 이북처럼 그 시장이 따로 있고, 웹툰 시장이 디지털 만화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이제 출판 그 만화 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개도 나누거든요. 근데 이 웹툰 시장도 생각보다 커요. 거의 5조 아마 제가 알기로 넘는데, 거기 1등이 피코마인데, 그게 이제 카카오 겁니다. 그 IP 비즈니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좋아하시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만화들, 그런 웹툰들이 거기서 잘 하고 있고요.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네이버 웹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분할하면서, 그러니까 네이버 밑으로 바로 100% 지분으로 하게끔 이제 지배구조 개편했거든요.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여기 보면은, 나스닥 상장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은 그냥 아예 작정한 거죠. 그냥 뭐 라인도 그냥 일본 상장한 것처럼, 그냥 네이버 웹툰은 나스닥 상장을 노리고 있구나. 그럼 저는 지배구조, 지분 구조죠. 그거 개편할 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 거의 아마 100%일 거예요. 미국 상장할 거고,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훌륭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만약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나중에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볼 생각으로 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웹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건 좀 전통 산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 세계가 어쨌든 간 이제 글로벌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수요가 많이 줄어서 이제 그 생산한 것들이 굉장히 잉여로 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수혜주나 사건도 있었고, 보면은 앞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소비가 일어날 거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건 무조건 당연한 건데, 그 소비가 일어날 때 어디서 소비가 일어나냐? 신토부리처럼 모든 나라가 다 자급자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A라는 국가에서 만드는 물건을 B라는 국가에서 소비를 하면은 결국 그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연결을 할 때 두 가지의 테마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선사예요. 선사가 있고, 그 선사가 뭐냐면은 배를 가지고 이제 이게 물건 실어주고 이런 건데, 그 선사가 배를 가지고 물건을 실어주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배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조선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 짱입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막 중국에서 쫓아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쫓아온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정평이 났어요. 무슨 정평이 났냐면 쫓아와가지고 막 만들었는데 너무 고장이 많이 나. 이제는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막 선사들이 돌리고 있는데 중국 배들은 다 고장이 나요. 계속. 막 고장 나. 그러니까 선사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막 그냥 계약 기간이 되게 중요한데 언제까지 만들어주겠다라고 해놓고선 그걸 제품 못 지키고 만든 배들도 막 이상해. 막 쓰고 막 이러는 거기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한국으로 와요. 근데 또 웃긴 게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 선사 전에 1등이었거든요. 근데 기술력이 또 한국보다 딸려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밀리니까 투자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조선소가 진짜 짱입니다. 여러분들 끼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샌드위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거일 수 있는데, 이게 이 선사에서는 어떠냐면은 일본보다 싸고 좋고, 그다음에 중국보다 기술력이 월등해서 고장이 안 나고 가성비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중국 배는 고장이 나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선소도 여러분들께서 조선 이쪽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너무 저평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헤비한 그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접근할 때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 중간 평가를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하죠.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혹시라도 제 걸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셨으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 2021년을 맞이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그 저희 네이버 카페에 그러니까 저 그 이지업을 써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조금씩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 계속 이제 시리즈물로 안내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는 세상에서 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